성진 거부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성진 거부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진 거부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짧고 굵게 직장생활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늘고 길게를 선호합니다. 어떻게든 정년까지 버티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짱구는 못 말려라고 하는 그 1990년 초를 배경으로 한 일본 만화를 보면 그게 이제 짱구 아빠가 계장으로 나옵니다. 15년을 다녔지만 과장이 되지 못하고 계장, 만년계장이죠, 만년계장. 근데 이제 그 짱구의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이제 가족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오래오래 다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한국전력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걸 매우 싫어한답니다. 알고 봤더니 차장부터는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환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차장에서 부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저래 이제 관리자급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그네들의 삶이 이제 많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임원,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임원을 임시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보통의 만년부장이나 뭐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급여가 많죠. 근데 총 기간으로 따지면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임원은 올해 근무하지만 내년에 재계약 안 하면은 그냥 끝이죠. 심한 경우에는 40대 중반에도 임원이었다가 퇴직하면 그 다음 자리를 못 찾아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만년부장, 만년과장을 선호하는 이제 분위기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성진 거부권이다. 참 성진을 일부러 거부한다는 얘기는 참 또 희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세태를 이제 얘기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좋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부러워야 되는데 되려 요즘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잘한다 이러면서 다 위해주고 챙겨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곧바로 내쳐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회사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쉽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노조에 속하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닌 이제 직원으로 오래오래 버티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야 그들이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잘 좀 유지가 된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얘기하는 뭐 성진 거부권 중에 성진 거부권 말고 정년 연장의 화두도 있는데 좀 그 얘기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들은 근로자들 중에서 최상층에 속하는 근로자입니다. 연봉이 1억 몇천씩 받는 되게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죠. 현재 그들이 현재 정년 만 60을 만 64세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상위 1%에 해당되는 노동자 말고 나머지 비정규직들, 계약직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나, 이런 이제 좀 반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수히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말고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 그들에 대한 이제 관심, 그들에 대한 이제 목소리 대변,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점점 더 이제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참혹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왜냐? 가계부채도 너무 심각하고 정부 부채도, 기업 부채도 다 너무 심각해서 이게 금방 이렇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참 그래서 좀 깝깝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암담함이 되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 성진 거북간과 같이 만년가장 만년부장으로 오래오래 버텨야겠다, 이게 어쩌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도 들고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 되고, 스스로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더욱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을 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뭐 나라가, 사회가, 기업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걸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스스로 살 길 모색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나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우리 사회의 것이든 같이 아끼고 좀 같이 좀 절약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삶이 그래도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저래 좀 더 막막하고 안타깝고 답답함들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이 좀 더 필요하나, 뭐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국도 이제는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구나, 금방 나아지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고령화되고 저출산되고 언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이래저래 우리네 삶은 더 팍팍해질 것 같고,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강제 절약하는 그런 이들도 대거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걸 지켜보면 우리는 스스로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어떻게 살아갈지 또 강구도 하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삶을 대비하고 좀 갖춰 나가야, 그래야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금처럼 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안전해질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